자, 2015년의 국운 전망입니다. 전반적인 전망. 15년 을미년은 60갑자 중 32번째인 푸른 양의 해로 을은 청색, 나무, 남자를, 미는 양과 흙을 상징하는데 청색은 희망과 생기를 뜻하고 양은 온순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어서 구군이 상승하는 변곡점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 나오죠. 구군은 해마다 상승합니다. 상극시대를 마감하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 아유, 이거 2015년에 그 세월호 사고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그렇게 혼란스럽고 상처 입은 분들이 많았는데 구군이 상승하고 만물을 소생시키고 상극시대를 마감하고 이렇게들 예언을 합니까? 이거 굳이 뭐 역수를 풀지 않더라도 그냥 세간의 얘기만 들어도 이런 점괘가 나오진 않을 텐데 말이죠. 더더구나 이분이 12대 종단 지도자 중 한 분이고 국내 대표적인 주역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다만 청색의 생기가 지나치면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양은 급하고 산만한 특징도 있어서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 하나만 한 얘기. 자, 다만 청와대가 요거 기가 막힙니다. 이거 형광등 100개 켜놓은 후광보다 못지않은 이런 수식어예요. 청와대가 어머니 치마폭에 감싸인 형세이듯이 혼란스러운 기운을 여성인 대통령님의 덕으로 감싸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청와대가 어머니 치마폭에 감싸인 형세는 언제 뭐 청와대 이사했습니까? 청와대 그 자리에 있는 내내 그렇죠. 형세는. 혼란스러운 기운을 여성인 대통령님의 덕으로 감싸게 될 것이다. 그렇게 덕이 많았습니까? 덕이 많아서 세월호 희생된 그 희생자 가족들, 유가족들 그렇게 만나주지도 않고 얘기도 안 들어주고 오히려 참 경찰 동원하고 무슨 뭐 이 댓글 부대 동원하고 극우 단체들 동원해서 세상에 굳이 다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같이 봐 보셨죠? 네. 특히 대통령님은 대지의 기운을 타고나신 만큼 나무, 을과 흙, 미의 해인 을미년은 상생이 가능한 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음양오행상 무토이신데 이를 도와주는 오행은 화, 토, 불이 필요한 사주이심으로 붉은색 계통의 옷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붉은색 옷을 많이 입었나? 궁금해서 막 한참 이 이미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붉은색 옷을 많이 입긴 입었어요. 근데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전에도 붉은색 옷을 좀 많이 입기는 했어요. 많이 입기는 했는데 대표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자리가 해마다 있는 자리 뭐가 있겠습니까? 신년 기자회견. 그건 해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 의상을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 전에 먼저 2013년 2월에 취임을 했으니까 신년 기자회견 대신에 취임식 사진. 이게 취임식 사진입니다. 이거 무슨 카키색인가요? 카키색 이런 계통의 옷을 입었었고요. 2014년의 신년 기자회견은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핑크색인가요? 네, 이런 핑크색 옷을 입고 신년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자, 붉은색 옷을 추천받은 2015년의 신년 기자회견 정확히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이듬해 2016년에도 비슷한 색깔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을 나갈 때나 또 국내에서 어디에 행사 참석하거나 뭐 이럴 때도 빨간색 옷을 많이 입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2015년 신년 기자회견 때도 붉은색 옷을 입었다는 것, 그거는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편 삼재 자체가 근거 없는 속설일 뿐이라는 견해도 상당하나 일각에서는 삼재 마지막 해인 만큼 건강 등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한다. 아이고, 이렇게 대통령들 건강을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당연히 걱정해야죠. 삼재란 천재, 이 지재, 인재로 13년에서 15년은 돼지, 토끼, 양띠가 해당된다. 대통령님 생신이 입춘 전이어서 토끼띠로 풀이를 하면 운명학에서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운명학에서는 이 삼재라는 이 표현의 근거가 없대요. 무당들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려 사용한 말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명학, 이것도 운명학도 뭐 굳이 뭐 이 학문의 한 분야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이 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리학당에 계신 분이라고 하니까 그 무당을 조금 폄하하는 이게 무당 폄하 발언이네요. 무당들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려 사용한 말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자, 분야별 전망으로 넘어가죠. 그리고요. 제가 이 재밌는 거 하나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전반적 전망에서 구군이 상승하는 변곡점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밑에 가서 청와대가 어머니 치마폭에 감싸인 형세이듯이 혼란스러운 기운을 여성인 대통령님의 덕으로 감싸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대통령님은 어쩌고저쩌고 을미년은 상생이 가능한 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이전에 11월인가 10월에 이미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파이낸셜 뉴스에 역술인이 본 한중 FTA 타결과 구군 전망이라는 기사가 났었는데요. 이게 여러분 안 보이시죠? 글씨가 너무 작아서 2014년 11월 10일에 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올라가기 한 달 반 전에 이런 기사가 이미 났었는데 당시에 뭐라고 써 있는 거 하니 어머니와 같은 치마폭으로 청와대를 감싸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예측했다. 즉 을미년의 혼돈과 어지러움이라는 나쁜 기운을 여성 대통령의 덕으로 감싸안아 내년 기운을 바꾼다는 것이다. 똑같죠? 여기에 나온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오모 씨예요. 오 원장은 2015년부터 대한민국의 구군이 상승하는 변곡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여기 나오죠. 구군이 상승하는 변곡점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 이런 인터뷰를 하신 분과 이 보고서에 있는 분과 일부분 겹쳐요. 일부분 같은 분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그러면 이거 정부경찰이 이분을 실제 가서 점괘를 뭐 운명풀이를 한 건지 아니면 신문에 난 거 보고 이거 각색을 한 건지, 각색을 했다면 그거 활동비 받아서 어디 딴 데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분야별 전망 2015년 분야별 전망입니다. 정치 분야 차기 대선 주자들의 등장과 정치 지형 변동 등 혼란이 심화된다. 을미년은 변화의 기운이 큰 해인데다 차기 대선 주자들도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정치권 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사람들이 전부 나서며 시끌벅적할 것이다. 이거 뭐 전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예언했잖아요. 대선 다가오면서 점점 심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특히 을미년의 미는 분리의 기운이 강한 만큼 정치권의 대폭적 지형 변동, 잦은 이합 집산 등을 예상하는 가운데 최근 야권의 위기 및 계파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 분당이나 일부 지역의 큰 혼란 등도 점쳐진다는 반응이다. 야권 분당 없었습니다. 굳이 찾자면 민주당에서 안철수계 의원들이 탈당을 했죠. 예, 그것도 뭐 일부 분당이라면 분당이죠. 그래서 2015년 말고 그 이듬해 16년 1월에 국민의당이 창당됐더라고요. 그래서 잦은 이합 집산, 대폭적 지형 변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대선 전년도인데도. 최근 야권의 위기 및 계파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 분당이나 일부 지역의 큰 혼란 등도 점쳐지다는 반응이다. 네. 여름 전에 야권 분당 가능성 틀렸습니다. 이거 두 분이나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틀렸고요. 이에 따라 내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정자 역할에 힘쓰셔서 국정의 내실을 다져주실 것을 조언한다. 외교안보 분야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통일 문제가 현실화된다. 각국 정상의 관상을 볼 때 대통령님 금의 속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 화해 속성을 갖고 있는 아베 총리와는 상극이어서 당분간 한일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고, 이거 전년도 나왔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네요. 중국 시진핑 주석과는 상생 관계여서 지금까지 FTA 체결 등이 순조로웠고
내년에도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반응이다. 틀리잖아요, 이거. 이해에 그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는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 박근혜와 아베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한일 정상회담 하고 나서 뭐가 있었습니까? 연말에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했잖아요. 정말 열받는 일이었습니다. 저 그때 위안부 합의 그 발표 기자회견 할 때인가요? 그거 할 때 어디 가는 길이라 KTX 역사 대합실에서 그 TV를 봤는데요.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대구 가는 길이었습니다. 대구. 자, 중국 쏠림 우려가 있지만 대통령님은 광대뼈가 코를 감싸는 상, 광대뼈가 코를 감싸는 상이면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답니다. 미국과의 외교 관계도 원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김정은은 대통령님과 나쁘지 않은 관계라는 풀이가 많고 언젠가는 남북 간 통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로 필요한 부분을 이용하는 상생이 될 것이다. 또한 통일 문제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며 국가 발전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도 제가 미리 확인 못했네요. 여러분 혹시 저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통일대박 발언이 언제 나왔죠? 몇 년도에? 광대뼈가 코를 감싸면 호빵맨. 제노의 경님. 그러네요. 호빵맨이 광대뼈가 이렇게 둥그렇게 코를 감싸고 있죠. 강성권님은 성형이 필요한 상. 오란씨님은 사회성 제로죠. 사회성 제로죠. 강성권님 2014년 정도인 듯. 아, 그랬나요? 통일대박 발언이 2014년에 나왔나요? 그러면은 이 예언은 강성권님 말씀이 맞으면 통일대박 발언이 나온 그해 연말에 예언을 한 거네요. 자, 북한은 을미년이 젊은 순양이 늙은 숙량을 몰아내는 형국이라며 북한 내부의 권력구도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3, 4월 또는 9, 10월에 북 내부 권력구도의 변화가 있을 듯. 경제 분야입니다. 외형적 성장에 그칠 우려가 있고 사회는 물 관련 재난 대비를 당부합니다. 물 관련 재난, 요거 주의 깊게 보세요, 여러분. 자, 대지가 나무를 만나는 형상이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싣고 경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2014년에 내실을 다져 15년에 꽃을 피워야 하는데 세월호 사고로 인해 경제 성장의 기틀을 충분히 다지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이 많다. 경제 지표는 좋으나 체감 경기는 부진한 외형적 성장에 그칠 수 있다. 분리의 기운이 강해 빈부격차가 심해질 거다. 자, 하나만 얘기죠. 아, 여기 특히 홍수, 태풍 등 물과 관련된 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잖아요. 6, 7월에는 가뭄, 8, 9월에는 홍수, 8, 9월에는 태풍이 올라오는 시기고, 그러니까 뭐 홍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6, 7월에는 장마나 장마 뒤끝 뭐 이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이 해의 가뭄이 진짜 극심했어요. 2015년에 1978년 이래에 37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하는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거 좀 넓게 보면 이거 맞춘 거예요. 이거 누구십니다? 제천에서 철학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어떡하죠? 제천에 철학관 하시는 분이에요. 네. 사과나무 심어야 되겠어요. 자, 미가 모두 음의 성격이어서 여성의 지위와 인기가 상승할 것이라며 여성 인재 중용 시 국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조언도 다수다. 여성 인재들이 등장해 국가 발전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지위가 높아질 거다. 여기는 무슨 어디 신문에 운세풀이 연재하신 연재하고 있는 무슨 영리 원장 그리고 통영에 뭐 또 다른 분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근데 뭐 별로 눈에 뜨는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윤선 장관 발탁했던 해인가 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네.